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계사입니다. 예, 저희 로집사 회생센터에서 회생과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뭐 한 12, 합쳐서 12만 건에서 14만 건 정도 돼서 사람들 좀 알고 있는데, 법인 회생, 법인 파산 사건은 많아봐야 1년 연 3천 건 정도밖에 전국 기준으로 안 돼서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무적인 것, 뭐 채권자, 채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인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그리고 뭐 세무나 회계 관련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렇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회생센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중에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 제일 많이 보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 채권자 회생이라는 네네. 것을 좀 그 설명드려보고 싶거든요. 예. 그 보통 이제 법인 회생한다고 하면 대부분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해서 채무자 그러니까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 이제 이대로는 안 되고 강제 집행이 곧 들어와서 이제 영업도 안 되니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강제 집행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이사회 결의하고 대표이사가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건 이제 돈 못 갚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게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형식의 회생 제도를 이용한 뭐 새로운 형식의 뭐 그 법인 회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로집사 회생센터에서 가장 이제 공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그 채권자나 주주들에 의한 회생 신청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채권자 회생이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민사사건의 경우 본인의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민사소송이나 뭐 아니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방법이고, 가장 기본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하고, 그리고 재산을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채권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채권액이 되게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엄청나게 다수인 집단의 경우, 네. 그리고 채무자의 회사의 재산을 이제 뭐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민사소송 하는 중간에도 그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다른 곳에 돌려넣어 버리면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상 돈을 지급하라라는 그 판결문 받아놨는데도 회사가 없어, 그냥 우리는 못 줘, 이러고 있는 그 손 놓고 있는 그런 판결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공증 그렇죠. 받아놨는데 막상 뭐 네, 뭐 미안하다, 받아놓은 거 있으면. 우리 재산이 없다,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상거래를 하면서 담보를 받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 담보를 받는다는 것도 본인이 되게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만 담보를 내야 거래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우월한 지위가 아니면 뭐 담보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회생 절차를 했을 때 가장 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점. 일단은 회생 신청을 하면 빠르게 그 사정을 보고 그 보전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보전 처분을 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가 마음대로 그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채무자 회사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효과를 일단 얻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생 절차에서 회생 개시가 되면
그 절차에서 재산 조사라든지 부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산이 있고 얼마만큼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뭐 간이한 방법으로 이제 변제받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없어 이런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은 어떤 자산이 있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뭐 회사의 대표자가 사실 제대로 된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저희 오늘 하는 회생 절차에 대한 저희 로집사의 이 강의는 사실 되게 영업 비밀이긴 한데 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 풀겠습니다. 그 지금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횡령 배임을 대표이사가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다른 대주주의 경우에도 이사회에 이제 이사가 만약에 자기 편이라고 하면 이사회를 열도록 해가지고 이제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사 선임부터 주총을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총을 열 때 뭐 여러 가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대주주의 그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대주주의 지위에서 바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뭐 물론 이제 회생 신청이 가능한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은 뭐 어떤 영업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법원이 허가를 얻도록 이제 강제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회생 개시까지 된다고 하면 횡령 배임이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제 대표이사는 관리인이 되지 못하고 네.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아주 강력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채권자도 대상이 되지만 주주도 또 이 채권자 회생의 신청 권한을 또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채권자 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이 신청자들 돈을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 또 단점이 혹시 있다면? 이게 단점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네. 이제 그거거든요. 회생 신청하면 이제 채권 조사를 해서 신청 안 한 사람들도 모두 다 이제 무임승차해서 받을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의 채권을 어떻게든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채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좀 실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채권이 면책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저희 서비스 중에 이제 주요 서비스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회생과 이제 법인 회생을 이제 혼동해서 회생하면 면책된다라는 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회생처럼 법인 회생도 뭐 끝나고 나면 면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법인 회생은 그와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생 그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채권은 출자 전환이 돼서 새로운 그 회생이 인가가 된 기업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이 돼서 채권자들이 보유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뭐 또 환가할 수 있는 이런 뭐 절차들을 좀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생 기업이 사실 아주 잘 회생이 돼서 되게 뭐 그 회생 전에 비해서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그 출자 전환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더 많은 이제 변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회생 개시가 돼서 인가된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출자 전환 주식이 가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중에 인가돼서 아주 잘 회생
회생 절차를 이제 졸업하고 잘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시장이 모르는 출자 전환된 주식을 뭐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분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채권자라면 다 신청 가능한가요? 채권자라고 뭐 다 신청 가능하진 않죠. 그 네. 법에 네. 이제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이제 하도록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건 네. 이제 뭐 그냥 아무나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강력한 그 회생 신청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영업을 하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그 허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본의 10분의 1을 이 자본이 얼마인지를 그러면 확인을 일반 그 채권자들이 다 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법인 등기부 그렇죠. 그렇죠. 법인 등기부상에 자본금이 나와 있을 거고 그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이 채권자들이 모인다면 이 회사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네. 일단 일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유사한 케이스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주로 그 제일 핫하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 하루 델리오 사건도 예. 그 일단 채권자들이 다수이고 그리고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이사가 제대로 된그 채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지금 그 회사를 상대로 그런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거기서 저희가 명확하게 회사 자산과 그다음에 채권자들의 이게 많이 흩어져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확정짓는 절차를 간이하게 하려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게 된다면 수많은 채권자들이 작은 금액을 모두 그 민사소송으로 하고 또 민사소송에 받기 위해서 뭐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이제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또 좀 그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거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절차이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무임승차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임승차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채권자들이 신청한 그 신청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가장 먼저 그 지금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냥 무임승차한 그 분들에 비해서 더 이제 본인들이 법률적인 공력을 들여서 한 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신청한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출했지만 그 부분도 일부는 보전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못 받으면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도 그러면 저 회사 내가 돈 받아야 되는 상대방 회사에 회생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돈을 받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아지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생 절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그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서만 이제 강제 집행을 받는 것보다 그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영업권이나 뭐 네. 무형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통째로 팔아서 한마디로 그 제3자의 인수를 통해서 그 새로운 인수대금으로 그 기존의 자산뿐만 아니라 그 자산 그 청산 가치를 초과하는 인수대금을 받음으로써 더 많이 변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도 채권자들이 회생 신청을 할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오히려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통상의 경우에는 뭐 빠르게 채권자들 혹은 또 주주들을 잘 결집해서 하나의 의사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로집사에서 다양한 각도로 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뭐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그 로집사 또 카카오톡 지금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그 채널을 이 영상 밑에 또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지금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널을 통해서 또 상담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대 사회에는 사실 그 큰 기업과 다양한 그 소비자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집단 소송과 관련돼서 새로운 형태의 집단 소송이 계속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물건에 대해서만 이제 제조물 책임법을 이제 적용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제조물이 아닌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을 좀 유추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물건 아니면 금융상품만 있었는데 그게 아닌 다양한 서비스들도 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동일한 결과를 미치는 서비스라고 하면 그 집단 소송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그 많은 다수의 채권자분들이 이 절차를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더 마련해드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상자산 거래소의 마켓 메이킹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면 뭐 출금 신청을 했는데 출금이 계속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되거나, 그리고 뭐 제명을 당하거나 뭐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큰 기업과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있는 그런 그 뭐 서비스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이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